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에서 사지명 선수가 시즌 처음으로 등판이 되었습니다. 나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까지 이어졌는데요. 확실히 사지명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어요. 네, 선수들이 같은 지명 간의 대결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좀 지명이 좀 편한 분들이 성적을 좀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사지명으로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죠. 네. 자, 오늘 3라운드 3경기에서는 전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김포 원봉 루엔스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인데요. 여기서 이기는 팀은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 팀은 시즌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결은 결승전과 다름없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현재까지 팀 순위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와 김포 원봉 루엔스가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승수에서도 5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1지명 승수가 2승으로 많기 때문에 1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 1지명 대결입니다. 김수정 선수와 유창혁 선수의 대결. 네. 상대 전적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스트림즈가 아무래도 이제 1지명 간의 맞대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국 2지명 대결, 김기현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안관욱 선수가 7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이 전체 팀의 대결에서는 이 두 번째 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국 3지명 대결입니다. 박영찬 선수와 정대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임인데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점이 좀 위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오더와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전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더군다나 이 두 팀은 지난 라운드에서 3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어떤 판이 키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팀의 경기로 보면은 1지명과 3지명은 상대 전적에서 좀 약간 차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이 팀의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경기. 두 번째 판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1지명 간의 맞대결이 가장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지명 맞대결은 언제나 빅매치고요. 자, 오늘 3라운드 3경기 키포인트가 되는 대결은 역시 허리층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3라운드 3경기 김포 원봉 루엔스 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10시 정각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 대부분 시작이 됐습니다. 3라운드 3경기입니다. 김포 원봉 루엔스 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네, 3국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정대상 선수, 김포 원봉 루엔스의 박영찬 선수의 대결입니다. 치열한 전투 바둑을 구사하는 두 대국자인데요. 벌써부터 옷을 걷어 젖히고 전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2국 허리층 대결, 김기현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 김기현 선수는 창, 안관욱 선수는 방패. 이 판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 리그에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1지명 대결. 언제나 관심이 가는 대결인데요. 유창혁 선수와 김수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상대의 전적에서는 유창혁 선수가 23승 4패 크게 앞서 있지만 이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장 구단이 개막전에서 김일환 구단에게 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규리그 약
2년여에 걸쳐서 대기록을 세웠던 17연승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하지만 또 1패를 당한 이후로는 또 계속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또 막강한 일지명이죠. 네. 서봉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일단 이 시니어 리그에서도 이 출전 선수들이 이제 두 파로 나뉘는데 네, 어떤 인간파와 인공지능파로 나뉘어요. 네. 근데 두 대국자는 인공지능파의 대결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벌써 이제 바로 3-3에 들어가는 것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네. 지금 백이 반대로 맞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예인데요. 네, 보통 이제 백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막는 수를 두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어떤 인공지능으로 연구가 돼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를 끊어갔을 때 흑의 선택은 한 점을 잡는 것도 있고 네. 네, 반대로 이제 바꿔치기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서 이 형태는 부분적으로는 흑이 좋다라고 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대체로 이제 흑이 이쪽 모양이 좋아서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초반에 뭐 유불리 따지는 건 조금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할까요? 네, 역시 방향을 네. 바꿔가는군요. 이 초반에 이 형은 말 그대로 이 통계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이 퍼석이 그런 분야에 최적화 있는 장소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네, 데이터 스트림즈 유창혁 선수가 유리한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반면에 또 김포 원봉 루엔스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인공지능으로 무장되어 있는 김수장 구단, 또 인터넷 바둑을 제일 많이 둔다고 공인받고 있는 김기현 선수. 네, 또 실전 양으로 따지면 역시 최다 대국이 아니겠냐는 설이 아주 많은 박용찬 선수. 네, 6명의 선수 모두 다 이 데이터와 실전 양, 네. 인터넷으로 무장한 아주 최첨단 선수들입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팀의 대결이네요. 오늘 여러모로 네. 라이벌 매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유행하는 인공지능 수법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수와 팀들이 네. 역시 성적이 좀 좋은 편이겠죠. 네. 네. 역시 두 팀이 나란히 1, 2위를 달리는 게 결국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은 흑이 원래 여기를 둬야 되는데 저는 손을 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석을 이제 왜 공부하냐 그러는데 정석대로 두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를 반대로 두는 것이 흔히 상대 실수를 응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둘까 아니면 이제 다르게 둘까를 고민을 이제 백이 했습니다. 다시 3-3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대국자는 인공지능의 수법을 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통적인 정석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3-3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한 6단 정도, 7단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써도 되는데 네, 그 이하 분들은 괜히 흉내 내봤자 별로 이렇게 승률이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네. 쓰는 것보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사용을 네. 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뛰어나가는 것은 이게 원래는 굉장한 이적수라 그래서 나쁜 수라고 해서 네. 여길 뛰어나가면 하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여길 뛰어나가는 수를 이제 추천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좀 네. 반신반의합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나가는 모양이 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예전에 우리가 흐름으로는 네. 흑이 대무리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타겟 기술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흔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걸 깨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반반씩 두어지는데 근데 다만 유창혁 구단 하면은 공격에 이론을 싹 바꾸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수장 구단도 이론의 대가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 본능을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로 이제 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면은 네, 이쪽이 뚫리니까 네. 이제 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붙이게 되면은 백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일단 잊고 넘어가는 걸 막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이고 막을 때 3, 3에 들어가면은 결국 여기를 이제 백이 악수를 둬놔서 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넘어가 버리면은 안에 살게 되니까 네, 이런 수법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어쨌든 공격을 신경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확실하게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넘어가는 것이 이제 백의 약점인데 네. 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유창혁 구단의 이 시니어리그 바둑에서 많은 분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정작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굳이 공격하지 않고 실리바둑으로 두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또 오늘 이 바둑만큼은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네. 또 유창혁 선수도 지난 네. 경기 인터뷰에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을 해주었는데요. 또 시원시원한 공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바둑 팬들께서 유창혁 구단 하면은 네, 공격을 화끈하게 해서 상대를 그냥 KO로 쓰러뜨리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시고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네. 근데 다만 최근에 그런 모습이 왜 어렵냐면은 이 타겟 기술이 워낙 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격이 잘못돼도 그냥 네. 직부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약점 때문에 공격을 좀 잘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수장 구단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위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손을 여기서 빼나요? 응수타진합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수가 이제 애매한데 네. 지금 재밌는 건 돌바람은 100으로 올려주고 반면에 카타고는 흑의 점수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야, 반대로 이거,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끼리도 네. 굉장히 엇갈리는 수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거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흑이 기대하는 건 반발해주기 기대하겠죠. 그럼 여기를 찝고 네,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쪽이 응수타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3, 3의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대신에 이쪽을 안전하게 두면은 그때는 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반면에 뭐 백이 좀 더 강하게 둔다. 네, 그러면은 안쪽에 사는 수가 있으니까 이 아래로 갈 수가 있겠죠.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 보통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흔히 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손을 빼는 거를 서로 떠올리게 됩니다. 웅수타진에 흑은 손을 네. 돌렸고 백은 또 기세로 두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바둑수가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네. 결국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반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최고로 반발할 것이냐, 아니면은 참아둘 것이냐, 아니면은 손을 빼고 제3의 곳을 둘 것이냐. 네. 이 세 가지 작전 중에 결국은 한 갈래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는 반발이냐, 참느냐, 아니면은 손을 빼면은 이제 다른 판이 짜지는 거죠. 아직. 네. 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아예 두느냐, 네, 이런 선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묘한 자리로 웅수타진을 네. 했기 때문에 유창혁 선수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반발을 하라라고 추천을 해. 네. 지금 유창혁 구단의 최근 바둑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간 참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나 이렇게 참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작전의 기로임은 분명하지만 참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입니다. 참 이렇게 바둑을 듣다 보면은 상대방이 응수타진을 해올 때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의도 파악을 네.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발하느냐, 뭐 참느냐, 손을 빼느냐 이 세 가지 갈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를 결정짓는 것은 수많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어떤 택해야 되는 건데, 자, 유창혁 구단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는 반발이에요. 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수비이기 때문에 과연 예전의 모습대로 반발을 할지 아니면 참을지 네. 궁금해지는 자리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좀 참 경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흙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거 아닐까요? 차단을 했다면 부분적으로 흙이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아서 오히려 흙의 연결을 유도해서 전체를 공격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둬서 있게 되고 이게 한 집밖에 안 나니까 네. 이런 걸 바랄 수 있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찝어가요. 아, 나가더라도 네. 끊기면은 요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아.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네. 이 절반을 선수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음.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보험을 하나 들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백이 이렇게 치받았을 때 흙이 이 네. 선으로 빠질 것인지 이 위로 빠질 것인지 이 고민이 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흙의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늘어갈까요? 글쎄요. 네, 결국 여기냐 여기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스트림즈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라면은 네. 김포원봉 루엔스는 이제 물을 다루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이 물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김수장 구단은 아무래도 이 흐름을 좀 따라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수비로 가게 되면은 보통 나는 공격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상대가 세게 나오면은 나는 이제 수비적으로 가고요. 네. 근데 지금은 상대가 수비로 나왔으니 공격적으로 둘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은 안전하게 절반 살아가는 이 보험을 드러나서 네. 절반 살고 뭐 좀 깨러 가면은 네, 백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가 형태가 되면은 공격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네. 보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수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자, 오늘 역시 1위와 2위 물론 다 똑같아요. 팀의 승수도 똑같고 또 개인 선수 간의 승수도 똑같고 네. 다만 유창혁 구단이 2승이고 김수장 구단이 1승 1패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뭐 1위를 지금 데이터 스트림즈가 달리고 있는데 네. 워낙 막강한 두 팀 간의 대결이라 네, 역시 속도도 좀 천천히 가고 네, 느긋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는 이 시니어 바둑리그 2016 네. 시즌에서 두 차례 만난 바가 있습니다. 전후반기 모두 만났는데요. 이 전반기에서는 유창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후반기에서는 김수정 선수가 반집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은 일단은 뭐 감독님들도 굉장히 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네. 네, 김포 팀도 그렇고 네, 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도 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네, 두 팀의 회장님들이 굉장히 바둑이 또 고수라고 하세요. 네. 네, 아마 지금 거의 결승전급의 아주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네. 네, 아마 이 경기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한 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빠르진 않네요. 보통 저희가 보면 일지명 간의 대결은 초반에는 좀 빨리 두고 네. 중후반에 가면 천천히 두는데 역시 이 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또 대국자가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정석이 완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의 진행은 이제 네. 막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네, 접전이 그렇습니다. 그려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면은 흙에겐 두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열리는 거죠. 네. 이쪽에 넘어가는 게 있고 이쪽에 일선에 타고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이 돌이 일단 잡힐 리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밑으로 좀 깔리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바둑이 너무 엷어지는 거죠. 네. 네, 중앙의 주도권을 모두 뺏기고 시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안 좋습니다. 이쪽을 늘게 되면은 이쪽에 넘어가는 수가 없으니까 뭐 백의 입장에서 넓히거나 혹은 이제 반대로 막아두면은 네, 이 돌은 이제 홀로이 움직여야 되죠. 네. 네, 아무래도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김수장 구단이 역시 유창혁 구단의 전성기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상대에게 공격권 넘겨주기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 간의 대국이 30판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김수장 네. 선수도 유창혁 선수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겠죠. 네. 역시 공격을 당하면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역시 좀 마음껏 두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둡니까? 아마 그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은 상대가 수비로 나오면은 일단 흐름상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자, 일단 예전에 경험치로 보면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고. 자, 이런 데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판단은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인공지능은 그냥 어차피 이 돌이 시달리면 괴로우니 네.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한 점을 중앙을 포기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 네, 이건데. 자, 빠른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뚫리면은 네. 바둑에서 괜히 금기시 여기는 그런 모양 중 하나예요, 원래는. 아마 김수장 구단이 생각은 물론 처음에 여기 둘 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약간 보험의 의미지 처음부터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로 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네. 곤말을 남겨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약한 돌, 네. 약점 이런 거 방치하고 두는 것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이상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생각까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가 뚫려버리면은 네. 이렇게 안으로 갇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바둑 속담 격언 중에 아주 명언으로 되는 게 안으로 갇히면은 괴로우니까 항상 중앙으로 나가라. 이게 바둑의 유명한 격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은 네. 이 수는 아주 반대의 수법 아닙니까? 네. 근데 김수장 구단이 평상시에 굉장히 이론 정연하고 어떤 교과서적인 바둑을 좀 구사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수들은 글쎄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시간 사용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전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두 대국자가 특히 초반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초반에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 모호한 부분들을 일단 정답을 제시해 준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두 대국자는 속도가 빠른데, 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치받는 수가, 이 수가 김수장 구단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이 없는 거예요. 네. 보통 한 칸을 뛰거나 뭐 다르게 쉬어가거나 이런 식인데 여기 치받는 수가 김수장 구단에게 연구에 없었던 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장 구단이 지금 시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유창혁 구단에게는 또 3-3에 들어가는 수가 또 예측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막는 수로 생각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양, 흐름으로만 따지면 이 말씀해주신 네. 대세점의 자리, 모자 씌우는 자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치받는 수는 워낙 실전적인 수였기 때문에 확실한 수읽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치받는 거는 뭐 노골적인 공격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넘겨주는 거 거부하고 이쪽 자르는 것도 보고 뭐 덮어 씌우는 것도 보고 하니까 최근에 유창혁 구단 바둑에서 이런 수는 이제 잘 안 나왔죠. 네.
네. 자. 여기서의 접전이 먼저 포인트를 올려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착점을 역시 네, 역시 네, 흐름을 일관대로 네, 흐름을 쫓아갑니다. 네, 이제 바로 막아버렸어요. 역시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쪽 이제 늘은 거는 네, 네, 역시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네. 네, 팀의 캐릭터답게 네, 어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따라갔고요. 네. 반면에 유창혁 구단은 역시 공격적으로 두었을 때가 가장 승률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여기 막아버렸어요. 상대로 하여금 네, 붙여갑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럼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만 돼도 흙이 잡힐 돌은 아니죠. 자, 붙여간 거는 네. 이 젖혔을 때 글쎄 이거는 거의 끊을 것 같습니다. 끊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네. 버린다는 발상인 것 같아요. 지금 김수장 구단 이거 아니고서는 붙이는 게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개 버리면은 8집인데 공배 다 합치면 대략 20집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까지 두면은 이쪽의 모양이 20집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도 지금 딱 못 젖히죠. 일단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면 이 우측에 흙의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백이 젖혔을 네. 때 늘고 이었을 때 계속 그쪽으로 몰아서 공격을 네.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공격 거꾸로 하는 것은 흙도 네. 여기 약점이 약간 있어서 네.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일방적인 수비보다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하의 유창혁 구단이 끊기는 게 두렵다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어쨌든 붙인 거는 일단 상대 길을 꺾고자 하는 네. 아주 강력한 수입니다. 보통 뭐 프로 구단이면은 전투든 뭐든 다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최고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끊기는 걸 두려워서 이렇게 물러선다. 그럼 일단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창현 선수도 공격을 하기 네. 위해서 3선으로 치받았는데 물러선다는 것은 지금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처음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좀 잡아오기 위한 두 선수 간의 이제 치열한 대결인데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이수가 되면은 최고 좋습니다만 지금은 네, 축으로 이게 살짝 걸려서 백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김수장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시간을 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강수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젖혔다가 끊기면은 바둑이 굉장히 나쁘다 이러면은 백이 늘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공격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네. 백은 받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바둑판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새로운 모양이 나와버리면은 공부한 네. 것은 큰 의미가 이제 없어요. 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또 찾아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의지할 게 별로 없고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과 내가 익숙한 방식, 승리했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역시 젖히면 거의 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흔히 바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둑에서는 돌을 잡는 게임이 아니라 네.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한 9급 이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돌을 잡으면 좋다고 판단하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근데 이제 9급부터 한 3급, 중급자분들은 집의 개념을 아니까 네. 집을 이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더 고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모양을 얻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공격권도 가져오고 집으로도 넓힐 수 있고 작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만큼 돌을 잘 버린다는 것은 네. 그 시야를 넓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좋아하는 쪽들은 이렇게 공간을 상대에게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기세 좋게 붙여간 장면. 먼저 김수정 선수가 공격수 유창혁 선수에게 공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띤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검토실입니다. 자, 유창혁 선수와 김수정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3경기 전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중간 결승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지명 대결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네.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네. 너무 예상 밖의 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젖히고 끊고 네. 늘었는데 축이어서 네. 글쎄요, 야, 이 빵따님을 허용하고 둡니까? 버림돌로 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 처음에 백이 축을 착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러 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빵따님 주고 공격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자,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돌을 잘 버릴수록 고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유창혁 선수가 한 점을 버리면서 사석으로 활용을 하면서 타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장면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있는 것도 가능하고 빵따님도 가능한데 기분은 무조건 빵따님 하고 싶죠. 네. 네, 근데 이쪽을 얻어맞으면 일단 어쨌든 같이 있는 형태가 돼요. 있는 것은 이쪽으로 나갈 땐 유리한데 네.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 다 선수가 되니까 집으로는 손해가 되죠. 자, 집이냐 공격권이냐. 네. 어떻게 보면 딱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여기로 이으면 공격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네. 이쪽을 따냈다는 것은 집에 포인트를 맞추는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정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붙여 나갔을 때 네. 역시 공격권 때문에 붙여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젖히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바로 딱 끊겨버리면은 나가는 수가 이제 축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젖히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바로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뛰는 수가 역시 정수인데 글쎄요. 일단 뭐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쪽 깨고 나오면서 네. 백의 모양을 지우고 오지 않습니까? 네. 수비도 하면서 견제까지 하는 자, 흙의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공격에도 역시 힘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이 상변부터 올라온 백도를 공격하겠다고 젖혀가는 것은 오히려 흙의 약점이 노출이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김포 업무 루에스 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기 바쁘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네. 이렇게 상대 모양이 많은데 이게 돌도 하나 잡고 슬슬 나오면은 지금 여기 나옴과 동시에 여기 모양도 깨고 백의 모양도 어쨌든 공격하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동시에 하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아주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흙이 지켰을 때 백의 모양이 지어졌으니까 이쪽에 있는 흙의 모양도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네. 두게 됐습니다. 자, 모양을 갖추고 있는 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여기를 막히면은 피곤한 거예요. 네. 이쪽 나가기가 좀 빡빡하죠. 그럼 백도 여기를 두는데 여기서 김수장 구단의 고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과연 손을 뺄 수 있느냐? 네, 손을 빼고 과연 지킬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백에 이제 다시 공격을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자, 우리 김수장 구단이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작전을 잘 쓰지 않는 기풍입니다. 네. 중앙에서 공격이 되면은 공격하는 측이 뭔가 기분은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변에서는 항상 그냥 두면 집이 생기니까 이득을 얻기가 쉬워요. 하지만 중앙은 내가 아무리 많이 두어도 집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얻는 이익은 결국 상대를 잡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프로 구단들 바둑에서 돌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격하는 것들은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급한 거고 네. 중앙에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은 뭔가 괴로워하는 듯한 표정이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의 다음 수 혹은 다음 작전이 부담이 있는 겁니다. 네. 중앙에 집 짓지 마라라는 말도 있죠. 네. 가끔 이 바둑계 2단아들이 좀 있어서 중앙에 집 지면 망한다, 깡통 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닭개미아 구단 같은 대기사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네. 네, 중앙에 거대한 집들을 짓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바둑은 유창혁 구단의 공격을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격이 뭔가 딱딱 들어맞기는 쉽지 않네요. 네. 그만큼 김수장 구단이 역시 작년 시즌 전승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접전에서 이 또 상대의 흐름을 네. 내어주지 않고 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타기를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뭐 흑도 조금 부담은 되고 백도 쉽지는 않는 자리인데 그래도 한 집이 있으면은 네, 흑이 심하게 공격당하지는 않아요. 네. 네, 따라서 여기 두 번을 두는 공격은 네. 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쪽으로 다가갔는데 이쪽 모양 커지는 거를 좀 견제를 했다고 봐야죠. 네. 자, 방향을 놓고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네. 이 중앙 나를자로 가는 것과 이 흑의 진영 쪽으로 두 칸으로 벌려가는 것. 아무래도 중앙은 집 짓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배가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창현 선수는 흑의 모양을 견제하는 쪽으로 효율성 있게 두어갔습니다. 네. 이 중앙은 일종의 뭐 공원이죠. 네. 네,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백도 중앙을 둬도 별 이득이 없었다면은 반대로 흑이 두더라도 역시 지금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중앙은 당분간은 이제 임대 없는 땅으로 네,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2, 3국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명 대결, 김기현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대결에서는 현재 안간욱 선수가 우세한 형세라고 하고요. 3국 삼지명 대결, 박영찬 선수와 정대상 선수의 대결은 박영찬 선수가 앞서 있는 형세라고 합니다. 네. 뭐 하지만 뭐 이 세 판 모두 지금 초반이어서 네. 뭐 큰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뭐 첫 출발을 잘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딱 5대 5입니다. 네. 인터넷 인공지능도 지금 거의 뭐 5대 5 지금부터 바둑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쓰는 전략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전략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왜냐면은 백이 느긋하게 둘 수가 없어요. 이쪽이 다 거대한 집으로 변해버리니까 네. 백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엉겨 붙으면은 결국 싸움을 하게 되는데 흑의 우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붙여서 두는 수가 이제 가장 강력한 수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가장 강력한 수, 가장 뭐 수비적인 수라면은 뭐 이런 데 지키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수비적인 내가 이왕 지키는 거, 네, 한 번 더 지키는 것도 있고요. 확실하게 네. 지키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 역시 손 빼고 네, 일단 다른 데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모양을 넓혀가면서 두터움을 쌓는 작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의 공격은 부담된다. 이제 네. 그런 표현을 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도 공격은 부담됨으로 이쪽으로 온 거고 네.
흑도 역시 이쪽에 들어 공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둘 때 흔히 얘기하는 양곤마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돌과 이 돌이 양곤마가 되니까 이거를 끌고 나가는 것은 일단은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두기는 불가능하죠. 뭔가 움직여 나가서 백도를 네. 공격할 수 있을 것처럼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판이 좀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데서 여기는 절대 안 둡니다라고 하면은 꼭 네. 거기를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앞섰네요. 뭐 물의 흐름으로 자연스러운 네.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저 자리는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예상이 되는 자리고요. 네. 이 김포원봉 루엔스는 이제 물을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 좀 흐름을 중요시 여기죠. 네. 특히 김수장 구단 역시 특히나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수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공격으로 자연히 전환을 시키는 거고 네. 상대가 공격해오면 수비를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상대 수비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강력하게 두거나 네. 아니면 좀 뭐 여유 있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또 반면에 일단 데이터 스트림즈의 유창혁 구단은 한 번 참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 다른 데 둔다면은 여기 깨겠다는 얘기겠죠. 네. 이쪽을 깨버리면은 허리를 잘라놓고 네, 여기는 또 다음에 침입을 노리고 네. 또 여기도 약간의 맛이 흐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백은 또 이수가 예고돼 있어요. 따라서 흑은 이런 거 예고하고 바로 처음부터 싸우냐 아니면 상대가 들어올 거를 예측하고 싸우냐 네,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장 선수의 시선은 이 하변 쪽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변은 백도 여기로 나가 있고 네. 흑도 나와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기는 누가 먼저 두어도 별 이득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잘 안 두는 편인데 네, 밀어갑니다.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밀어간다는 얘기는 원래 받기만 하더라도 백이 손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밀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흑이 손해입니다. 백이돌이 이쪽에 오면서 여기 모양이 집으로 굳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자신의 모양이 견제되는 쪽으로 밀어갔다는 것은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래쪽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백의 다음 순 네. 뻔하고요. 네, 움직입니까? 글쎄요, 그 선택이 과연 이 중앙에서 이런 데로 움직여 나가면은 결국 상대 돌을 뭔가 잡아야지만 소득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흑도 이쪽에 나가는 게 있어서 네. 딱 끊겨버리면은 이쪽에 백이 뭔가 돌이 하나 좀 왔다. 그러면 딱 끊기는 순간 흑도 갇혀버려요. 흑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자, 다음 수를 머뭇거리게 되죠. 네, 돌을 내려놓습니다. 지키면은 백도 지키면 그만이니까 네.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딱 지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두는 것은 밀어가는 수는 백의 집이 생기고 네. 돌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자연히 흐름이 백의 모양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조금 네. 더 단단해졌고요. 자, 지금 두 선수가 서로 실력을 알다 보니까 역시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키고 있네요. 네.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정말 신중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딱 모양이 정리가 되어서 방향을 잡을 때에도 네. 이 판 전체를 훑어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뭐 씨름이나 유도나 이렇게 운동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딱 한 번 상대 잡아보면 안다, 실력을 잡아보면 안다 그러거든요. 네. 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으로는 어떤 거냐면 정석을 한 번 딱 더 보면 알아요.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정석이 세 군데서 다 두어졌죠. 네. 그러면은 자신 없으면 이런 정석을 피해버리는데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인공지능 정석을 피하지 않고 두었잖아요. 이제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아니까 도리 두 기사가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김수영 구단이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중앙에 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2차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앙 전투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움직여 나갔지만 이게 사실 잡혀봤자 두 집밖에 안 되잖아요. 네. 흙이 얻는 두 집은 뭐 이득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살아 나가기만 해도 흙은 나가는 게 후수로 또 지켜야 되니까 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는 김수장 구단은 공격으로 전환을 해보겠다 네. 이런 의사 표현인데 과연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패석을 끌고 나오는 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살려야 되는 돌과 버려야 되는 돌을 네.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바둑에서 보면 이제 전형적인 요석이에요. 요석이란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엇갈려 있는 형태, 끊어진 형태 아닙니까? 네. 이거는 요석 중에 요석인데 이거 살리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걸 살려 나간 이후의 진행을 보면은 네. 아무리 요석이어도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머뭇거렸던 건데 흙이 과감하게 살려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덜컥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잘 두다가 꼭 덜컥수 때문에 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덜컥수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굉장히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둑을 이제 막 빨리 둡니다. 이렇게 막 빨리 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수는 이제 곤란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밑으로 쳐져서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1 벌려놓고 그때 생각해서는 그렇죠. 네, 늦은 거네요. 근데 이 고수들일수록 돌이 붙기 전에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수장 구단도 이거 나가는 거에 꽤 많은 시간을 생각을 했는데 유창혁 구단도 역시 이 다음 수에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네. 이 수 자체는 뻔한데 이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제일 강력한 수는 이걸 역으로 탁탁 씌워버려서 네. 이걸 두 개 엮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금 네. 이제 붙인 이후에 이제 온건한 수법 조금은 이제 강력하게 압박하는 거 네. 그대로 아니 파느냐 들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 때문에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발선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움이 제대로 붙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만 덜컥수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작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힘있게 밀어가네요. 네, 일단은 뭐 쉬어가는 것은 사석 작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자, 뭐 젖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끊겨서 이거는 몇 발자국 나가지 못합니다. 빈축의 형태로 네, 잡히는군요. 이 빈축이라는 얘기는 축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뭔가 비어 있어서 네. 축과 장문의 좀 결합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백이 끊기면은 흙이 잡힙니다. 한 칸 뛰는 것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좀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흙이 이제 고달프죠. 네. 흙 입장에서는 허점이 남는 네. 순간 피곤해지겠네요. 느는 거 아니면 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배와 자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 자기가 메우는 꼴이어서 네. 그리고 느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빈삼각의 형태가 되죠. 백이 여기 정리하고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덮어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다 끊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축이 안 됩니다. 아, 축이 안 걸리네요. 돼요. 지금 다 나가면은 백의 요돌 때문에 축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김수장 구단이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내가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서 여기를 잊지 못한다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움직여 나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장 네.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자충이 채워져서 잡히게 된다면은 좀 수를 늘리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은 오히려 나간 게 역시 네. 조금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보통은 백이 여기 붙여놓는데 유창혁 구단이 이걸 안 해놓는 게 밀었을 때 이걸 못 살린다 그 얘기네요. 네. 근데 만약에 결국은 이걸 잡았다고 보면은 이쪽으로 다가가는 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 붙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네요. 그 유창혁 구단은 이걸 교환하지 않은 거는 그게 못 나간다 그런 뜻이군요. 네. 자 이거 흙이 좀 두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자, 이제 와서 버릴 수도 없고요. 버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네. 한 점으로 그냥 작게 버릴까요? 네. 지금 왜냐면은 아깝다라고 이거를 끌고 나가는 순간 나중엔 더 못 버려요. 아, 네. 더 상황이 악화가 그렇죠. 되는군요. 지금은 뭐 흙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는 곤말을 키우는 건데 우리가 뭐 네. 병을 키울 일이 없죠. 지금은 냉정하게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수가 맞기는 한데 네. 이거 결국은 별거 아니에요. 저는 한 서너 집 손해 본 건데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역시 현재가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이창호 구단이 한 판의 바둑에서 몇 번 정도 실수를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이 1인자니까 이창호 구단은 실수를 많이 안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창호 구단은 한 판에 5번 정도는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일단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근데 우리는 왜 그걸 한 번도 알아채지 못할까? 일단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네. 두 번째로 한 얘기가 5번 정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뭘 조심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실수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 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수가 실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은 어쨌든 조금 손해 보고 마는 건데 자 이제 움직여 나가면은 네. 여기에요. 준비된 수죠. 움직여 나가면은 연속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정하고 돌을 버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싶어요. 그리고 또 두다 보면은 돌의 체면을 살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체면 때문에 항상 피곤해지는 법이죠. 내려놓으면 편한데. 네. 자, 김수장 선수는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김수영 단이 인공지능으로 어떤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인공지능은 이런 데서 뭐 이미 실수한 거 어쩌냐 포기해야지 거의 여지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악수가 되었을까요?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가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빼는 건 맞는데 인공지능은 여기보다는 이쪽을 좀 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거나 이쪽으로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작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흙도 나와 있고 백도 나와 있으니 집으로 별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수는 자 들여다 보게 되면은 거의 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백은 이제 굳이 여기에 빵 때림을 하지 않아도 이 끊는 흙이 이었을 때 끊는 약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럼 백이 좀 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네, 급한 자리는 아니군요. 자, 그렇다면은 더 넓은 자리, 이 집으로 큰 자리로 향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판도 중요한데 2국과 3국도 이제 슬슬 이제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네. 바둑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국과 3국이 아주 또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막 네. 치열한 중반전이 시작되는 시점, 네.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국과 3국은 개성의 충돌이 그냥 바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국 김기현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대결, 3국 정대성 선수와 박영찬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2국부터 보면은 안간욱 구단이 원래 김기현 선수는 실리바둑의 대가인데 네. 그 역으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여기 집을 얻고 집 두 채, 세 채가 다 아주 큽니다. 네. 20집 이상 넘어가면 보통 큰 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세 개 다 굉장히 큰 집을 만들었고 네. 해금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 패를 공격을 하는데 패가 났어요. 자, 패를 하다가 자, 흑이 이제 양보를 했네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니까 결국 연결된다 이거죠. 자, 지금 이제 한창 패를 하다가 지금 약간 양보를 한 모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팩이 좀 고달픈 게 요 형태와 요거는 엇비슷하게 되죠. 네. 근데 이 모양과 백의 이 모양은 백이 한 번 더 둔다고 치면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 세 개까지 잡아서 네. 여기는 백의 집이 좋은데 이 백의 집이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흑이 네. 좀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흑에 돋보이는 실리의 자리, 그 자리를 견제해 가러 그렇습니다. 어깨 짚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축과 장문을 막는 수고 만약에 이제 받아주면은 네, 나중에 이렇게 두 점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백은 그만큼 집 부족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국은 어쨌든 이제 패가 진행되다가 연결되니까 흑이 조금 안정이 됐고요. 자, 3국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대변화가 나온 게 네. 여기서는 원래 흑의 집인데 여기는 백이 거꾸로 드러내버렸죠. 네.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흑은 이쪽의 모양을 뻥 뚫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소화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제 소화가 될지 아니면 너무 큰 걸 삼켜서 뱉어내게 될지 이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백은 어느 쪽부터 수습을 시도해야 될까요? 일단 뭐 백이 고달프다고 봐야죠. 네. 네, 백이 만만치는 않네요. 우선 백이 귀에 큰 실리를 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수비의 차례입니다. 일단 뭐 대마부터 살려야 되겠죠. 네. 일단 이쪽 안정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흑의 요 모양과 백의 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흑이 더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형태와 요 귀의 집인데 요것도 뭐 흑이 나쁠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요것도 뭐 흑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있는 형태 진행은 백이 좋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1국, 2국은 흑의 유리, 3국은 백의 유리. 그렇다면 1국이 역시 팽팽한 진행, 1국이 또 승부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끝내기가 진행되는 네. 것 같아요. 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네. 같지는 않고요. 네. 3국은 이제 또 하변에서 또 다른 접전이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데이트 스트림즈의 정대상 선수도 삼지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대상 구단이 이지명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강자고 네. 박영찬 선수는 정말 뭐 어떤 김포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죠. 네. 삼지명으로 나와서 어마어마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3경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포 원봉 루엔스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입니다. 김포 원봉 루엔스 열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부분의 진행 어떻게 진행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3경기 기세가 한껏 올라간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김포 원봉 루엔스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이번에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검토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셨네요. 네. 이 두 팀의 검토실을 저희가 한 번씩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또 특징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데이터 스트림즈는 올해 이제 처음 시니어 리그에 출전을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컴퓨터 쪽 관련 회사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네. 분들이 많으시고 또 활기가 항상 넘칩니다. 네. 그래서인지 항상 열띤 응원으로 또 활발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즈의 검토실 네. 분위기였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계시면 제가 물어봤어요. 데이터 스트림즈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잘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네. 이게 좀 대표 상품이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건 우리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바둑도 굉장히 알파고 이후로 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흔히 궁합이 잘 맞는 네,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승부에서 이기려면 이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것도 네.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대팀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이 되었을지 자, 이번 3라운드 네. 3경기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자, 흑이 이쪽을 하나 지켰는데 네. 네, 백이 밀어붙여서 빵따림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지켜라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점수를 뺏기고 김수장 구단은 네, 또 내가 지킨다면. 좀 불리하다. 네. 그러면은 내가 불리한 마당에 지키는 거는 네, 이게 뭔가 흐름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돌이 돌았어요. 자, 일단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둔 거예요. 이쪽에 돌 딱 끊어지면은 4월의 부담 때문에 또 끊지 않더라도 백이 여길 급소 때리고 여기 급소 또 때리면은 결국 한 집밖에 없죠.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중, 3중으로 모양을 펼쳐놓고 공격을 딱 때려버리면은 네. 꼼짝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바둑은 네, 유창혁 구단에게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고 부담이 가는 거지만 일단 집의 우위를 뺏기기 싫어하는 김수장 구단이 네. 아래쪽에 집을 차지했습니다. 김수장 선수는 실리를 차지했고 지금 백은 흑의 안영 쪽으로 들여다보면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형태가 공격을 할 때는 항상 급소를 때려야 되는데 호구자리 급소가 형이 항상 기본이에요. 사는 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호구를 연속해서 두다 보면은 그 안쪽 공간이 지배되면서 쉽게 살 수 있고 네. 이거를 뺏어야지만 공격이 되니까 역시 호구자리 급소는 가장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급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 하나를 뺏겼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뺏기면 안 되겠죠? 네. 반대쪽은 차지했어요. 안영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일단 이걸로 백은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게 흔히 옥집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공격권을 확실하게 가져왔어요. 자, 또 이제는 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공격권은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막 공격하지 못합니다. 대세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일단 가운데를 두고 막 이렇게 가운데 돌을 막 잡으러 가는 거는 함부로 안 잡혀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이쪽에 공격도 노리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 뭔가 벽이 쳐지면은 네, 여기로 들어가면은 흙이 고달픈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살긴 살더라도 겨우 살았다고 쳐도 또 2중, 3중으로 또 공격을 당하니까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백이 득점을 올리는 지역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에 효과가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수들의 공격은 막 이거를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이득은 네, 다른 데서 보고 있고 네. 또 막 여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여기를 두고 싶어 하지만 실은 노리는 거는 이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상대 의도를 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30초 하나. 자,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하나 보냈고요. 왜냐하면 상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네. 또 예를 들면 승부수라는 걸 던질 수가 있죠. 네. 아, 확실한 집을 네. 만드는 건가요? 근데 좀 아픕니다. 네. 전 틀림을 당했고요. 모양이 좀 아, 고달픈데요, 이거는. 긴 삼각의 연속이네요. 네. 자, 이제 유창혁 선수도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들여다 보는 게 눈에 선한데 과연 흙이 받을까요? 안 흙이 받을 수 이렇게 버틸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수가 대자충이니까. 네. 이으면은 어차피 끊질 못하는데 이게 백이 왜 고달프냐면은 흙이 여기에 돌이 오면은 사는 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창현 구단이 살짝 머리를 좀 두들겼던 건데요. 그냥 이으면 이상한데요. 아, 모양이 너무 안 네, 좋을까요? 그냥 있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자, 머뭇거리죠. 왜냐면 있는 수가 너무 악수해요, 모양이. 네. 지금 이렇게 똘똘똘 뭉쳐버리면은 바둑에서는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네, 저런 형태를 두고 30초. 뭐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초읽기를 야, 김수양 구단이 네. 끝까지 이어야 되나 여기도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 둔 거는 나중에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뭐 흑의 입장에서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흙이 중앙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의 네. 노림, 하변이나 이 우변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류의 공격이 유창혁 구단의 공격이죠. 네. 상대를 뭐 무작정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이제 상대 살려준 척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살려준 척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이빨을 드러내 버리면은 이게 나가는 공간을 딱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유창혁 구단의 공격법인데요. 자, 셋, 넷, 전체를 노리고 있는 유창혁 선수. 네, 뭐 안 받을 순 없고요. 네. 우선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흙의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네. 있는 건 정수인데 이게 딱 나가는 통로를 딱 막고 있으니까 흙이 이쪽을 도봤자 이제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계속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딱 당하면은 결국 한 집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슬슬 막히면은 괴롭습니다. 네, 있는 아무래도 이제 교환을 김수장 했고요. 구단이 네. 유창혁 구단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담이 역시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수가 이 수는 확실히 좀 부담을 안고 두는 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은 30초. 뭐 공격해보고도 싶은 자리 아닙니까? 네. 네, 최근에 유창혁 구단은 아주 너무 세게 두는 공격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흙에 포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네. 된 것 같은데 나를자로 한 면을 막았고요. 또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아래쪽도 이 그렇습니다. 백이 응원군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바로 공격하는 것은 역시 이 돌을 뭐 잡으러 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 네. 흙이 요리조리 이제 한 집을 내면은 잘 안 잡혀요. 아.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네, 바로 시작을 이거군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격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유창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격을 해주면 네.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사는 것만 집중하는데 네. 공격을 할 듯 말 듯 이렇게 옆을 건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쪽 집만 따지면은 연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빵따님을 하면서 백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면은 이제 덜컥 잡으러 갔을 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따라서 이때 흑은 이쪽 때문에 이제 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백은 이제 그러면 이제 불로소득을 올리는 거죠. 공짜로 이 모양 깨버리니까. 네. 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30초. 하나, 2단 젖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두는 건 이렇게 두는 거죠. 네. 노골적으로 모양 키우고 두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흑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한 점을 잡는 거는 중앙대만을 담보로 내놔야 되거든요. 네. 있는 것은 네. 중앙은 안전한데 이 한 점을 또 담보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흑은 뭐 시달리는. 네. 네. 지금은 흐름이 넘어갔어요. 네. 네, 다섯, 아, 여섯, 그럼 뭐 하나는 걸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그건 어떨까요? 이 수는 딱 이 중간의 네.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으면은 이제 넘어가서 네. 좀 고달프긴 한데 어쨌든 뭐 방한 마련하면서 가는 거죠. 네. 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제 늘고 넘어가면은 빵따림이 된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좀 애매할 수 있네요. 네. 자, 반발과 하나, 지키는 것에 딱 중간으로 공수를 했고요. 자, 다섯, 여섯, 네. 일단 이 자체가 넘어가더라도 흑의 모양이 이렇게 팍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은 이 자체만으로 이득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공격을 해주면 흑은 차라리 편한데, 네, 요리조리 할 듯 말 듯 해오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괴롭습니다. 이 두 번째가 3-3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일 가능성이 커요. 보통 이게 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패가 되면은 지금 뭐 여기는 자체로도 지금 흑이 괴로운 판인데 패감은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는 이 패를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곤마가 떠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10초, 그래서 공격권이 넘어가면은 셋,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섯, 네. 오늘 정말 수순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잘 맞힐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네. 역시 이 중앙을 우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귀를 진입을 했고요. 이것의 공격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제가 공격을 잘하는 기풍이었던 것 같아요. 유창혁보다는 서로 잘 맞추는 거 보니까 저는 공격이 제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네요. 네. 그 김만수 해설위원도 이론파 아니신가요? 뭐 아무래도 해설하다 보면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하도 많이 틀려서 네. 특히 시니어리그 선배님들의 바둑은 맞춘 적이 거의 없어서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희망을 좀 찾았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이 네. 공격을 놓고 실전적인 수법보다는 좀 이론에 입각한 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두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패를 못하는. 네. 이쪽 패감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네. 패는 살아도 되지만 상대가 이미 너무 약한 모습 보였으니까 어차피 패는 상대 못한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백은 또 아예 안 지키고 다른 데 둘 수도 있겠네요. 자, 우선 우상귀에서 패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백 쪽으로 조금 더 승률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김수장 구단이 이렇게 승률 그래프가 나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참고 있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 개가에 보면 몇 집 차이 안 나서 그래요. 네. 인공지능은 반집, 한 집반이 유리해도 지브를 유리하면 일단 높게 네. 쳐주는데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 두터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요소도 이제 백이 좋으니까 서로 최선을 다한다면은 흑은 승률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제 그런 네. 얘기인데 실제로 개가를 해보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면 이미 네. 흑이 뭔가 승부수를 진작에 날렸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 네. 이렇게 뭔가 네. 어느 한쪽으로 확 네. 기울어 있으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네, 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돼 있으면 저희도 속아요. 네. 프로들도 아 이제 뭐 백이 엄청 이겼나 보다. 뭐 그러고 이제 그냥 뭐 끝났나 뭐를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는 많이 속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희도 이제 조심해서 해설을 하죠. 저희도 이제 특징을 네. 깨달은 것 같아요. 셋, 넷, 예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바둑을 두는데 박정환 구단이 뭐 99% 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반집 찐 거예요, 반집. 아,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반집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네. 네,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하죠? 자, 이제 끄는 것은 여기를 돌아 이 얘기죠. 아. 네. 왜냐면 여기를 안 두면은 그냥 잡는 것은 네, 단수 치고 네. 한 점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돌아 이 얘기인데 두는 것은 이제 여기 돌면은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기는 어렵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모양에서 흙이 손에 빼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으러 가실 건데 프로 바둑에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없어요. 여섯, 아. 네, 프로 바둑에서는 여덟, 이렇게 자기 돌을 공배로 두듯이 하면서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자, 이 교환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안전하게 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백흑이 끊는 수가 손해이긴 합니다만 이 악수를 둔 것까지 하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 돌의 안전이면서 동시에 이 패란 얘기겠죠. 흑에게도 노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도 뭔가 판을 변화를 바꾸려면 네. 역시 바둑이 불리할 때는 패만한 게 없어요. 네. 자,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패를 안 해야 되죠. 네. 이게 패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군말 없이 이제 받아줍니다. 자, 이 바둑은 이제 김수장 구단이 과연 패를 들어가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네. 만약에 어영부영 하다가 패까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백이 유리하겠죠. 네. 김수정 선수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서 두번 줄기를 하나. 네, 지금 보내고요. 패를 걸긴 걸어야 되는데 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도 팩감 자체가 백이 좀 많고 흑은 결국 팩감을 여길 써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굉장한 악수예요. 이게 다 팩감 많이 나오는데 백이 이게 이렇게 두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어쨌든 둘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여길 둬야지만 백이 늘 때 살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미리 해버리면은 다섯, 여길 둘 때 받지 않고 여길 두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이 돼서 좀 못 두고 있습니다. 자, 날일자로 중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안으로 들어가면은 호구자리 급소를 당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일단 백의 흑의 입장에서는 집의 모양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다만 네, 이렇게 두는 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정말 비상시에는 백이 잡으러 갔을 때 흙도 삼선으로 빈 삼각해서 또 살릴 수 있는 맛이 정말 비상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 다 당하면 이게 이쪽 집이 다 날아가니까 네. 이거 한 집 내려고 하다가 네, 10집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네. 손해라서 그러니까 백이 여기 두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네. 활용하는 거는 무궁무진한 거죠. 네. 이렇게 가서 하나, 이쪽을 두게 되면은 거의 못 받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자, 2국과 3국의 흐름 역전이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네요. 김기현 선수의 우세, 3국은 정대상 선수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판이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요. 네. 마치 지금 워낙 1, 2위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마치 선거 개표 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 둘, 자, 2국은 지금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연겨 붙죠. 자, 이거 백이 요 모양의 호구자리를 때렸어요. 네. 그럼 여기 두면은 끊어지는 수가 남은데 흙이 이렇게 입구는 역시 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결국 변화를 구한 거는 김수장 구단입니다. 네. 자, 참아라 그 얘기죠. 네. 이 자체가 이득이기도 하고 한 번에 역전은 안 나지만 이게 슬슬 모양을 파고 가면은 네. 네. 일단은 백도 모양이 약해지는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부가수익 이 한 점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상변을 견제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쪽에 이수가 있지만 듣는 게 많으니까 네. 이쪽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못 받는다 그 얘기겠네요. 자, 근데 바둑은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흑의 입장에서는 더 바라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백은 일단 이런 수가 굉장히 기분 좋은 수긴 한데 네. 너무 빨랐어요. 네. 우선 흙도 붙이는 수와 젖히는 네. 수 이 두 방으로 인해서 흙의 두통, 백은 약간 엷어졌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변화가 그려졌습니다. 네, 흙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여기 약점을 또 노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틈을 노리러 갔습니다. 자, 이쪽을 끊었는데 흙이 두자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져갈 게 없어요. 네. 흙이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끊으러 가는 것은 이쪽에 쌍리 한 방으로 요 급수로 잡히죠. 30초. 하나, 이쪽에 끊는 것도 셋, 흙이 넷, 타고 나가면은 오히려 백이 위험에 빠집니다. 일곱, 자, 그러니까 이 수는 약간 시간을 오히려 좀 버는 느낌으로 둔 건데요. 네. 상대에게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결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고요. 김수장 선수는 초읽기 2회, 유창욱 선수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백이 여기를 못 끊고 하나, 여기는 셋, 끊을 수는 있지만 여기 때문에 안 되죠. 연단수로 잡히니까. 네, 그래서 늘었습니다. 네. 자, 흐름이 살짝 바뀌는데요. 네. 백이 결국 여기와 여기는 중앙에서 돌을 끊는 거는 제가 초반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득을 얻는 건 잡는 거 외에는 없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집이 한 집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돌 두 개가 들어간 거는 약간 헛수 비슷하고 이쪽에 돌이 이제 다 거꾸로 막혀버렸어요. 네. 네. 이런 모양 이제 백이 약해져서 하나, 뭔가 지켜야 되는데 단순히 백이 뭐가 잘못됐냐? 여섯, 돌이 약해지면은 이제 패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패가. 자, 그래서 네. 흙이 반전의 계기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바둑의 변수는 우상비, 네. 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차단이 된다면은 변수로 작용이 될 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약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일단 당장 패는 뭐 나중 얘기고 이쪽 끊기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지금 보완을 해야 돼요. 여기를 치받으려다가 좀 살짝 고민한 거는 네. 넘어가면은 그나마 나은데 흙이 반대로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쪽 뚫어도 끊겨버리면은 네. 오히려 백이 답답합니다. 아, 오히려 급소를 맞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백이 급해졌어요. 네. 이수가 이 두 개가 잘못입니다.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살려야 되고. 네. 여기도 이제 깝깝해요. 이쪽 붙이고 늘어버리면은 다섯 점이 뭔가 불안불안하죠. 자, 이제 김수장 구단이 이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역시 뭔가 돌이 차단이 되면은 네.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칸으로. 서봉수 구단의 그 유명한 조언이 있죠. 바둑을 이기고 싶으면 연결을 잘해라. 네. 싸울 때 돌이 이게 끊어지는데요. 이런 돌들을 연결을 잘하면은 자연히 싸움도 이겨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백이 여기 연결이 끊어지는 바람에 네. 돌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아. 자, 이제 흙이 이제 해볼만 합니다. 네, 다섯, 여섯, 또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네. 버텨가야 되겠죠? 자, 지금 끊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백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으면 늘어서 나와 끊긴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이쪽 나가면 일단 잡힐 것 같지가 않죠? 네, 이쪽으로 붙이는 게 형의 급소인데 네, 네, 단수 치면은 나올 때 결국 두 점은 잡히니까 양보를 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뭔가 모양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백돌 전체가 엷어지는 일은 네. 없겠죠? 모르죠. 네, 어떻게 또 변할지 지금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일입니다. 네. 지금 아마 김수영도는 백이 여기 뒀을 때, 아, 이거 빨리 이어뒀을 걸 지금 후회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백이 여기 차마 여기 못 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두고 여기를 얻어맞으면은 일단 연결해야 되는데요. 네. 백의 집이 여기밖에 안 나요, 지금. 다 옥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백도 차마 여기는 못 끊을 겁니다. 네.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군요. 네, 여기 두면 이제 지키는 형태인데, 네. 네, 아까 했으면 무조건 받았겠죠. 백이 공격하려고 둔 거니까. 네. 자, 지금은 어떨지 유창혁 선수의 네. 선택은 그렇네요.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근처도 안 가고 그거는 있어요. 못 끊어요. 네. 네, 패를 없애네요. 우상이 마지막 변수였던 패의 네. 자리를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흑에게도 승부수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아, 자, 어쨌든 때리고 가면은 네. 나중에 이 전체 백의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마불사냐, 패냐의 선택에서 유창혁 구단은 대마불사를 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돌이 잡힐 리가 없다. 아. 그 선택인데, 네, 탄력이 있다. 네. 또 급소의 자리를 두어갔고요. 네. 자, 유창혁 구단은 대표적인 낙관파라 지금 이미 뭐 네. 그 지금 시니어리그에 나오시는 이제 선수분들도 이 낙관파, 비관파로 나뉘어지는데 네. 유창혁 구단과 김종수 구단이 그냥 대표적인 낙관파예요. 예, 근데 낙관파의 아주 그냥 선두주자인데 두 분이 2라운드에서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두 대국자 모두 본인이 엄청나게 유리했다. 다 이 얘기를 하세요. 유창혁 구단은 뭐 처음부터 내가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러고 네. 김종수 구단은 근데 다 이긴 바둑인데 졌다. 씩씩 아. 그때 그러셨거든요. 네. 네. 같은 형태를 네. 놓고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신기한 게 인공지능은 5대 5였어요. 계속.
네. 오히려 김종수 구단의 편을 좀 들어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창현 구단은 뭐 빨리 착수가 빠른 거 보니까 이미 네, 대낙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창혁 선수의 입모양을 보았을 때 네.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자, 과연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아마 대국도는 본인들은 편하게 둘 것 같은데 이 낙관파들에 보면은 감독님들과 팀 관계자들은 지배세가 그냥 쭉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 번 느슨한 선수 줄 때마다. 네. 네. 보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은 그냥 심장 떨려서 보지 못한다고 그쵸. 하시고 당사자들은 태평하고요. 그렇죠. 낙관파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걱정이 없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런 걸 쓸데없이 걱정하냐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는 혹시 해서 나중에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 한 집에 요 모양을 만든 거고요. 백은 이제 여기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있고 여기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면 만약 이렇게 지키면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낙관을 지금 백이 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로 지키면은 그래도 좀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아예 다 교환을 시킵니다. 네, 근데 바둑은 50대 50 일단은 뭐 중앙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뭐 백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낚아낼 정도의 바둑은 아니네요. 백은 네. 이렇게 두진 못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갑니다. 늦췄습니다. 자, 지금 이국이 다 뒀어요. 지금 이제 네.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국이 지금 자 김수영 구단은 좀 공격적으로 두려고 하는 건데 네. 자 어쨌든 종반의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국의 결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명 대결. 자, 김기현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지금 이 좌 쪽에서 패를 하고 있는데요. 패를 하고 있는데 네. 느낌 뭐 승부패니까 지금 두 대국자가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겠죠. 네. 이 바둑은 흑이 유리한 상황에서 종반을 맞이했는데 네. 네, 결국 역전이 됐다라는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선수 사석도 많습니다. 네, 팩감이 흑이 없네요. 백이 승패를 떠나서 좀 이제 팩감이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바둑 자체는 미세한 바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을 한 집짜리 뒀고요. 이제 여기와 여기밖에 없으니까 백은 굳이 뭐 여기를 잃을 필요가 없고요. 네, 여기를 둬서 이제 여기도 있군요. 이제 바둑 한 판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반 때까지는 이국은 안간욱 구단이 굉장히 우세한 바둑이었는데 네. 종반에 역전이 됐고요. 또 3국의 박영찬 선수와 정대성 선수는 또 거꾸로 일방적으로 박영찬 선수가 좀 때리는 입장이었는데 그 바둑은 또 역전이 또 반대가 됐어요. 자, 한 판의 바둑이 역시 끝까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배를 메울 때까지 이 승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김기현 선수와 안건욱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5, 6, 7, 8,
네. 자,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팩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안간호 구단이 이제 패를 진다는 것은 이제 졌다는 항목 표시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선뜻 못 나갔는데 이제 다 두고 공배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공배 네. 잘 메워야 되죠. 네. 지난 라운드에서도 공배를 메우다가 승부가 그렇습니다. 뒤바뀌는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자, 마지막 네. 공배 흙이 메우면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기현 선수가 올해 상주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주팀에서도 3지명으로 굉장한 활약을 해서 네. 이번 시즌은 2지명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네. 또 안간호 선수는 작년에는 1지명이었는데 2지명 때는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1지명으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2지명으로 선발됐는데 네. 역시 보면 자기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둘 수 있는 자리가 네. 역시 기사들도 성적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흑이 100이 2집반 이겼네요. 자, 속기대국 2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포 원봉 로엔스의 김기현 선수가 안관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렇게 김기현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포 원봉 로엔스가 1대0 앞서 나가네요. 잠시 후에는 1국과 3국의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3경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 자, 먼저 끝난 대국에서는 김포가 1승을 가져갑니다. 네, 100이 이쪽에서 큰 집은 안 나더라도 100의 흙의 모양을 이제 지우면 되는 거고, 네. 자, 흙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잊게 되면은 공배가 채워지는 바람에 후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차마 못 두고 있는데, 네. 자, 여기를 젖혔을 때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패가 되는데, 이게 패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늘어졌어요. 네.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결국 이어서 이렇게 막히면은 여기 젖힌 게 네.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네, 지금 다른 끝내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작아요. 젖혀 있는 건 겨우 2집이에요. 여기만 하더라도 뭐 5집짜리고 네. 여기도 뭐 지금 굉장히 크죠. 젖혔다는 얘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내기로 갈지 승부수를 뛰어갈지. 열. 네, 여기서 네. 김수장 어차피 선수가 잘 안 된다고 돌아거두었습니다. 보고 네. 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자리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수가 첫 번째 실수가 움직인 게 실수가 맞는데 네. 이때 역시 과감하게 다 포기를 해버렸어야 돼요. 근데 약간 미련이 남아서 이게 끌고 나온 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대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스트림즈의 차례입니다. 일지명 대결 유창혁 선수가 김수장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유창혁 선수도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유창혁 선수의 연승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국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자, 3국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삼지명 대결 박영찬 선수와 정대상 선수의 대구. 네, 정대상 구단이 이겼어요. 네, 지금 묘수를 당했어요. 네. 정대상 구단이 마지막에 묘수를 주어서 네, 데이터 스트림즈의 승리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1국과 3국이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자, 3국 데이터 스트림즈의 정대상 선수가 김포원봉 루엔스의 박영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3경기 정대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2승 1패, 박영찬 선수도 오늘 패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2승 1패가 되었습니다. 네, 3라운드 3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전승을 달리고 있었던 두 팀 간의 대결,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역시 팀 간의 팀 호흡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승부가 동시에 결정이 됐어요. 네. 일단 김포원부 루엔스는 3국을 잡았어야 돼요. 박영찬 선수가 상대 전적이 8승 3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를 무조건 잡고 두 번째 판은 승부판으로 가야 되는데 중반까지는 박영찬 선수가 줄을 유리했는데 네, 정대상 구단이 묘수를 2번 연타를 하면서 대역전극을 이뤄낸 게 네. 팀의 승리까지 연결이 됐네요. 자, 1국에서는 유창혁 네. 선수가 상대 전적으로 크게 앞서 있었고 2, 3국의 결과를 본다면은 오히려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인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니어리그의 이제 선배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일방적인 좀 차이가 나면은 저희는 또 졌네, 좀 불리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지만 선배님들은 이제 이길 때가 됐다. 항상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두 판의 결과는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선배들의 이 예상이 네. 맞아 들어갔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1지명 유창혁 선수 그리고 3지명 정대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라운드 3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일지명 유창혁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초반에 굉장히 좀 수순이 더뎠어요. 네. 좀 네. 이 초반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는데요. 작전이었을까요? 뭐 그거보다는 초반 진행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요. 초반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김수영 사부님이 조금 약간 행마가 나빠서 공격을 당하면서 바둑은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대상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묘수를 보여주시면서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요.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 우아기에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너무 나빠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좀 상대가 공격을 늦춰줘서 그때부터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대상 선수는 또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속기로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시간에 부족해서 상당히 쓰는 편인데요. 써서 이 정도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비결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창혁 구단 하면은 공격의 대가로 많이 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공격의 비결을 좀 팬들에게 하나만 가르쳐 주신다면 유창혁 구단께서 하나만 좀 비법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예전에는 공격을 좀 했는데 요즘은 공격을 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매일 그 공격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좀 공격을 좀 안 하는 편이고요. 근데 공격을 지금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 그 맥이나 급소를 보는 네. 능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감각이 중요하겠네요. 자, 유창혁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3연승을 달리게 되었어요. 이제 슬슬 연승 욕심이 네.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뭐 연승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팀 선수들 그리고 뭐 다 잘해줘서 지금 3연승 한 것 같고요. 저희 팀이 계속 이렇게 잘 나가도록 제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창혁 선수는 욕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대상 선수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삼지명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적 욕심을 내고 계시나요? 네, 5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와 김포 네. 원봉 루엔스의 빅매치 서울 네. 데이터 스트림즈가 네, 연승을 이어가면서 또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데이터 스트림즈는 지금 전반기에는 일지명 간의 맞대결, 지명 간 네. 맞대결 아닙니까? 그런 이 지명 간 맞대결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대 전적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구단도 대부분 오늘도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대상 구단도 이제 박영찬 선수에게는 좀 불리했는데 대체로 앞서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네.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스트림의 강세가 좀 유지될 것 같고요. 네. 김포로 원북 루엔스는 일단 연승이 깨졌습니다만 역시 강팀의 면모를 잘 보여줬던 오늘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또 1승 카드를 보유한 팀답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3라운드 3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이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전노경, 경기 이정보 희망도시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내일 경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네. 선우 구단과 김일환 구단은 전투 바둑의 정말 뭐 대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벌어진 요 대국은 일단 스케줄 다 정리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2국 박승문 선수와 김동혁 선수의 대결, 3국 김철중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지명은 언제나 빅매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선욱 선수와 김일환 선수의 네. 대결은 또 깊은 간에 또 재미가 있기 네. 때문에 화끈한 전투바둑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3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김예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